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트스크린입니다. 오늘은 기법의 정석, 우리 VIP 교육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 책을 부가적인 설명으로 VIP 교육 진행을 하는 이제 좀 오픈북 영상이자 좀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편집을 하면서 장중에 좀 흐름까지 보시면서 이해를 하기 쉽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순차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서 보시는 영상마다 느끼신 점이라든지 복습의 의미로 댓글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작은 항상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증권 계좌 개설하는 방법은 이제 포스팅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은 원하는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 가지 주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의 거래든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흐름부터 탄탄히 만들어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력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 방향성, 그리고 기법에 대한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2까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앞전에 배웠던 내용들이랑 중복이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도 복습의 의미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3부터는 트레이딩에 대한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 나가시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먼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장 시작 전에 갭상승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체크할 것이고, 호가창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종목 수급에 대한 이제 거래원 체크하기, 그리고 분봉을 통해서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윙 투자로 캔들 형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지와 저항, 보조 지표를 응용하는 방법,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교육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급을 통한 종목 선별과 테마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이거는 기본적 분석 아니면 근본적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재무제표나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 저평가된 기업을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기 전에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재테크 중에서 왜 주식 투자여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재테크가 이제는 필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터지고 나서 주식에 대한 밈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너도 나도 주식 열풍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렇게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알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 우려감, 이런 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 때문에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주식 투자,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뭐 매매를 할 때도 그렇고요, 종목 선정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왜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많은 재테크가 있죠. 적금도 재테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금융소득을 받는 행위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펀드, 보험, 여러 가지로 이제 이자를 얻어가거나 이제 좀 불로소득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재테크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주식을 접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주식 투자,
근본적으로 소액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진입장벽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부동산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몇 천만 원 이상 단위로 처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100% 현금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융자를 끼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크다. 그리고 돈 이제 시드가 없으면은 접근이 어려운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적금, 이거는 뭐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적금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기대 수익률이 너무나 낮죠.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이자를 얻기 위해서 꾸준하게 저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2% 정도 이자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거 저금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너무나 낮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조정 위험 수익률 대비해서 한 2~3% 정도만 높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수익률이 나타나는, 시장 위험 조정 수익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7% 요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좀 내 자본을 잘 방어를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 마찬가지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기간에 대한 제약이 너무 길어져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액으로도 접근을 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고 기대 수익률도 높은 주식 투자로 재테크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초보자가 쉽게 접근을 해서 하기에는 도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내 주식 투자로 접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식 투자이냐? 그러면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재테크 중에서는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요것도 제가 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교육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 시절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여파, 여진 효과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좀 스노우볼이 굴러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파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채를 늘리고 달러라든지 원화를 많이 찍어내서 뿌렸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시장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사과가 3개밖에 없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4명이었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사고 싶은데 한 명은 못 사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기 위해서 경쟁이 있어서 이 사과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과가 갑자기 이렇게 무수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너도 나도 사과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 사과에 대한 가치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일정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정해진 양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유통이 되면서 움직여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돈이 많이 풀어지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화폐 가치가 갑자기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폐가 그냥 종이 쪼가리 가치가 돼가지고 주유소에서 쌀을 바꾸면서 주유를 하고 돈 같은 거는 안 받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화를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도 우리 원화에 대한 가치가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해외 자본들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밸런스 유지가 안 되기 시작을 하고 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소득을 올립니다. 소득을 올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다시 한번 걷어 나가게 하고 그리고 세금을 올려요. 그래서 이 소득 대비해서 세금을 많이 걷기 시작을 하고 다시 한번 국고로 환수를 하는 끌어당기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를 올려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통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번 만큼 많이 쓰게끔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액수가 크겠지만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린 만큼에 대한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하면서 화폐에 대한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집니다. 근데 좀 역대급으로 달러랑 원화를 찍어내면서 뿌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경제가 조금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현금을 다시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하고 현금 유동성을 낮추기 시작을 하면서 돈에 대한 가치를 방어를 하기 위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테이퍼링이고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매년 겪는 현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매년 인플레이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짜장면이 5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4,5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20년 전에 1,000만 원을 썼으면은 지금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달라집니다. 짜장면이라는 가치는 내재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이 가격이 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폐 가치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원가를 올리고 소득을 올리고 그러면은 화폐 가치는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매년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굉장히 이제 애연가인데요. 그래서 옛날에만 하더라도 이제 담배 가격이 막 1,000원, 1,500원, 뭐 2,000원, 2,500원 이러다가 지금 4,500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큰 차이가 없거나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연봉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임금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버는 거랑 그때 버는 거랑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현상을 억제하고 내 자본이 이 인플레 속도에 맞춰서 같이 증식할 수 있게끔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게 재테크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투자가 생긴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경영을 참여한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자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기업은 상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한다. 를 해서 이제 경제활동에 이바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기관이 같이 주식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사이클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그걸 통해서 돈을 잘 벌고 투자자들은 기업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돈이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주식시장이다.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이제 원금 손실이라든지 좀 세력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많은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의미가 많이 변질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도적인 기업 사냥이라든지 기업들도 물적 분할 뭐 이런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투자에 대한 관점이 많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넣으면서 열심히 돈을 추적을 해서 1,000만 원을 넣고 2% 이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아가면서 이 1,000만 원 원금 대비 5%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이 적금을 넣고 투자한 사람보다 2년치 이상을 앞서가고 있는 거죠. 적금으로는 5% 하려고 하면은 2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반을 앞서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에 똑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1년 반이 또 차이가 나니까 3년. 그럼 4.5년 그리고 6년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갭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적금을 넣은 사람들은 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가 이 이격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거를 메꾸기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한다. 이거를 부의 추월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의 추월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임금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 자본만큼은 좀 더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갭을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해서 부자가 된 사람 없고 적금만 넣어서 부자가 된 사람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여러 가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얻어내기 시작을 하는 그런 소득을 만들어내야지만 거기에 대한 흐름을 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갑자기 일을 때려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서서히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목돈을 굴려라가 아니라요. 남들이 30만 원씩 꾸준하게 적금을 넣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30만 원씩 주식에다가 모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30만 원씩 꾸준히 모아서 1년 어차피 모아봤자 2%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씩 꾸준히 현금 늘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2% 이상의 수익만 만들어도 저축을 하는 사람보다 앞서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수익률 플러스에서 수익금 플러스에서 원금이 늘어나 있고 꾸준하게 적금을 모으듯이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 목돈도 쌓이고 증식도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갭 차이를 벌려 나가기 시작을 하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통틀어서 했는데 마이너스 10%다. 장이 너무 어려워서. 하지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플러스 20%, 뭐 플러스 50% 이렇게 수익을 보는 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누적 수익률이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10년치 차이를 봤을 때 적금으로 쫓아올 수 없는 부의 추월 차선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로 일확천금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투자를 하고 많은 위기도 겪고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IMF라든지 지금처럼 뭐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팬데믹 이런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주식으로 부자가 된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부자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적립식 투자로
시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아가면서 학습과 경험을 쌓아갔을 때, 그리고 나서 정말 큰 기회가 나한테 나타났을 때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의 추월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부의 추월 차선은 서서히 올라가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갭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차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적금을 이렇게 넣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부의 추월 차선은 거의 없어요. 그냥 로또 맞거나 막 이런 거 아닌 이상 우리는 시작점은 비슷하게 출발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거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고, 이 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메꿔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이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부의 추월 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으로 간단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주식 투자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강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잘 보시고 내가 느끼신 점이라든지 내용 정리라든지 이런 흐름을 좀 더 댓글로 한 번씩 복습의 의미로 남겨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